안녕하십니까. 이영탁의 미래몽입니다. 오늘은 제로 금리에 대한 이야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번까지 한 번 더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로 금리를 가지고 여러 번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 우리 생활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께서 이 제로 금리 시대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인지 하는 데 대한 팁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로금리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금융 뉴노멀을 우리나라가, 우리 정부가, 우리 금융 당국이 좀 선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방비 상태로 맞이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점검을 하고 거기에 맞게 미리 대처를 하면은 그만큼 성과는 더 커질 것이고 부작용은 적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현 금융 시스템이 매우 불안합니다. 그죠? 매우 불안합니다. 왜냐하면은 우선 국내외 실물 경제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불안하다는 것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또 거기다가 블록체인 시대가 오면서 금융기관은, 금융업 종사자는 중개인으로서 역할을 해왔는데, 블록체인 시스템이 도래하면서 앞으로 이들 중개인의 역할이 급속도로 약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금융업의 대부분이 모바일화함으로써 핀테크, 파이낸스가 테크놀로지하고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테크핀, 거대한 테크 기업들이 파이낸스 쪽으로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금융업, 기존의 금융 종사자, 기존의 금융기관들은 정말 엄청난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지금 얘기 드리고 있는 제로금리 또는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오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금융업은, 금융업 종사자는 그야말로 엄청난 시련과 도전과 폭풍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금융당국이, 우리 정부가 앞으로 이런 금융 환경을 어떻게 잘 극복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을 기하고 실물 경제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융이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를 정말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금 발행 중단을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검토해야 합니다. 현금 없는 사회가 오고 있습니다. 현금 없이도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당장 현금 없는 사회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노약자, 취약계층 이런 사람들은 현금이 없이 모바일로, 카드로 이렇게만 쓰게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이 모바일로 이루어질 경우에 제가 그랬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지하 경제가 많이 없어집니다. 정부 입장에서 환영할 일입니다. 그리고 뱅크런 같은, 만일의 경우에 뱅크런 같은 그런 최악의 사태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이렇게 기록에 남고 하기 때문에 정말로 프라이버시가 없어지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외국에 보면은 벌써 지폐 종이돈 발행을 중단하기도 했고, 또 EU 같은 데서는 500유로짜리 고액권 발행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어찌됐건 간에 현금 없는 사회가 꾸벅
꾸벅꾸벅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redenomination입니다. 화폐 단위 변경. 가끔씩 언론에 나가지고 1000대1로 1000대1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1000대1입니까? 왜 1000대1입니까? 그리고 이 화폐 단위 변경은 우리 혼자서 할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1불에 100엔에 약 100엔에 1000원, 1200원 정도 가지만 1000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1000대1로 1불 1행 1원 100엔, 1불 1원 100엔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오래도록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장하는 것이 일본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1불 1행, 일본하고 같이 하되 100대1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100대1로 1불 1행 10원, 그죠? 1불 1행 10원, 지금 12원이죠. 뭐 약 10원. 그럼 1불 1엔 중국 위안화를 집어넣으면 7위안 10원. 이렇게 되면은 모양새가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죠? 장차는 이 현금 없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또는, 예를 들면 디지털 화폐라든가 이런 것이 나올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각국이, 세계 각국이 자기 나라 화폐만 쓰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통 화폐를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럴 때 1불 1행 7위안 10원 이렇게 해놓으면은 뭔가 더 예를 들면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장차는 나라 경제가 발달한다는 것은 환율이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환율이 계속. 우리가 IMF 때 환율이 얼마 2,000원 넘어갔잖아요. 경제가 나빠지면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경제가 잘 되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1불 1행 1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불에 1행에 1원, 100대1로 절하고 난 다음에 얘기죠. 지금 같으면은 1000원이 아니라 100원. 이렇게 해도 수출이나 모든 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그런 튼튼한 대한민국 경제, 이게 전제가 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리디노미네이션을 만일에 한다면 일본과 함께하고 100대1로 하는 게 옳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단호히 화폐 단위 변경을 결행할 시기는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 나라의 원화가 OECD 국가 중에서 달러 대비 이렇게 단위가 높죠. 그죠? 1000원을 넘으니까 높지만은 지금은 아니다. 경제가 안정되고 정권의 기반이 더 이렇게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을 때 모든 것이 확실하고 안정되어 있을 때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STO 관련 제도를 정비를 빨리 해야 합니다. STO는 Security Token Offering, 그렇게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ICO와의 구분, IPO와 뭐가 다른가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습니다. 지금 보면은 기업 자금 조달 체계, 특히 소액 공모, 크라우딩, 사모 이런 쪽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일반 공모 말고 소액 공모, 크라우드 펀딩, 사모 이런 쪽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 하니까 이 자체를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술 집약적인 중소벤처 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자면은 이들이 현재 소액 공모제도, 크라우드 펀딩, 사모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뭔가 제대로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도 자금 조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렇게 실력 발휘를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래 유망한 중소벤처 기업들이 소액 공모, 크라우드 펀딩, 사모 제도를 좀 더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에서 관련 제도를 좀 기업 친화적으로 중소벤처 기업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게 결국은 장차 제가 얘기하는 STO 관련 STO,
앞으로 이런 많은 기업들이 STO를 이용해 가지고 자금 조달을 할 것입니다. 그죠? 앞으로 모든 자산의 유동화, 토큰화 과정에서 STO를 이용해서 이 중소벤처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할 텐데, 이들이 지금 소액공모제도, 크라우드 펀딩, 사모제도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STO 시대가 장차 올 때 거기에 미리 대비하는 그런 결과도, 그런 효과도 얼마든지 거둘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